자, 샤프츠베리는 근대 미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간주된다. 뭐 단어 틀리지 마세요. 그의 미학은 초월적 신의 존재가 모든 것을 우선한다는 형이상학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자, 그의 주장은 쉽네요. 그의 주장 뭡니까? 누가 짱이다? 신짱. 이겁니다. 모든 것을 우선한다잖아. 온 우주가 신의 피조물이라고 보았던 샤프츠베리는 요런 단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신이 만든 거라는 거야. 온 우주가 신의 피조물이라고 보았던 샤프츠베리는 우주의 속성인 질서, 균형, 조화를 지닌 대상을 아름답다고 여겼으며, 자, 미학이니까, 그죠? 아름답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 누가 아름답다는 거야? 우주의 질서. 대상인데 어떤 대상? 우주의 속성인 질서, 균형, 조화를 지닌, 여기까지네. 이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대상 속에 실제하는 형식적 성실로부터 기인한다. 자, 얘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형식적인 거야. 우리 이렇게 철학 지문에서는 형식적인 거, 내용적인 거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 형식적인 거 같은 말이 뭐야 지금 여기서? 우주의 속성, 질서, 균형, 조화. 이게 우주의 속성. 아까 약간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 균형이랑도 같은 거야. 우리 그거 훈민정음 창제원리 처음에 우주의 기후 그걸 따라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잖아. 우리 학습지 있었잖아. 그거랑 비슷한 말이야. 아이고. 안 보여. 샤프츠베리 이거 뭐 스트로베리 약간 요런 느낌이라 가지고 뭐 잠깐 달콤하게 느껴지네 이름이. 베리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이상학적인 전제는 미의 위계성이 있답니다. 위계성. 당연히 이 새끼는 누가 제일 높다 그러겠어? 신이 1등이겠지 뭐. 그는 대상이 지닌 형성력을 기준으로 미를 3등급으로 나누었다. 갑자기 3등급 그러니까 뜨끔하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형성력을 지닌 존재인 신이 가장 높고 신에 의해서 형성되어 예술품 같은 아름다운 것도 형성할 수 있는 인간, 그리고 예술품과 같이 형성된 결과물에 해당하는 물질적 대상. 얘가 꼴찌래요. 그는 하위 등급은 언제나 상위 등급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강조하면서 물질적 대상보다는 인간보다는 신이 더 이게 아름답다. 그죠? 얘가 더 아름다운 존재랍니다. 간은 뭐 되게 쉽게 읽혀요. 그렇다면 샤프츠베리는 미적 경험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미를 감지한다고 보았을까? 어떻게 미를 감지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미를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느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신으로부터 얻은 자연적 본능인 취미를 제시하는데, 자, 여기서도 봐. 관용절로 꾸며진 말이 자연적 본능이란 말이나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말이나 이게 선택지에서는 다 같은 말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취미로 알 수 있대. 취미. 근데 취미라는 거는 자연적 본능이고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취미는 미를 감각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내감이자 미를 판단하는 능력. 이것도 다 같은 말이잖아 지금. 미를 감각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내감. 내감이 뭐지? 내감? 안에 있는 감이란 거야? 감각? 그지? 그런 거 같은데 이 안에 있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감각이고 미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감각기관이 대상의 맛, 색깔 등을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것처럼 취미도 대상을 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미를 감지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아. 독립적인 내감이래. 내감이고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래. 미를 감지하는 게.
자, 그런데 취미는 자연적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권이나 사람에 따라 미적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답니다. 얘는 달라질 수도 있다. 또 항상 달라지는 건 아니고 수도 있다. 왜? 본능이 왜곡이래. 이게 본능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취미는 본능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는 없지만 별표 사회적 영향에 따라 발현되는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다는 것이다. 뭐가 될 수는 없대? 취미는 새롭게 얻는 건 안 되는데 처음부터 타고난 본능이기 때문에 새롭게 얻는 건 안 되지만 이건 안 되지만 뭐는 될 수 있다? 발현되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발현 양상은 달라진다. 왜? 뭐 되니까? 이 스트로베리 아저씨 말대로라면 뭐 되니까? 본능이 왜곡되니까. 따라서 취미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발현하려면 뭐도 필요하다? 교육이나 개발도 필요하대요. 취미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발현. 즉 왜곡되지 않고 취미를 제대로 발현한다는 건 다시 바꿔 말하면 뭐 한다는 거야? 미를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왜곡되지 않고 판단하는 거는 즉각적으로. 왜 교육이나 개발이 필요해? 그건 본능인데 지 맘대로 판단하면 되잖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 제대로가 뭐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누가 1등? 신 1등, 인간 2등, 물질 3등. 이런 식으로 질서 균형 좋아 있는 애를 아름답구나라고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되니? 왜? 왜곡돼서 잘못 미를 감지할 수도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교육과 개발을 통해서 이 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반응이 즉각적이란 점은 미적 판단이 우리의 이익과 무관한 것임을 시사하는데,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나의 이익과 비교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이와 관련하여 샤프츠베리는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무관심성이란 대상에 대해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대의 법비입니다. 사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래. 완전 무신경한 게 아니라 욕망에 벗어난다. 미적 경험의 주체인 인간이 대상의 도구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도구적 가치라는 게 뭐야? 사적 욕망인 거지. 그러니까 도구적 가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또 어떤 거겠어? 어떤 욕구? 그러니까 뭐 실용성 이런 거야. 맞죠? 나한테 실용성이 있거나 아니면 소유욕을 갖는 것, 이런 게 욕구잖아. 이런 게 아니라 대상 그 자체가 지닌 미적인 성질, 즉 내재적 가치에만 주목해서 대상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라는 겁니다. 미적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는 저게 나한테 쓸모가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내가 저걸 가지고 싶어 이런 욕구와 상관없이 그냥 바로 본능적으로 빡! 예뻐!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지금 18번 문제는 바로 풀 수 있겠네? 개인적 욕망 없이 바라보는 거. 2번인 거 알겠죠? 이거는 뭐 문제 못 낼 것 같은데? 이건 뭐 변형해서 내기도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쉬운 거라서. 됐나요? 맞죠? 그럼 역시 16번에 가. 미적 경험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변화온 과정. 스트로베리 아저씨 변했어? 안 변했어요. 가는 미적 경험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견해를 긍정적, 부정적으로 구분했다? 긍정도 없는 거 아니야?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한 거지. 스트로베리 아저씨는 이렇게 생각한다. 5번. 가와 나 모두 미적 경험 과정에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요게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나 일단 보긴 해야 되는데. 그 다음 17번에도 역시 샤프츠베리는 인간을 신의 피조물이자 예술품을 만들 수 있는 존재다. 맞아요. 샤프츠베리는 취미가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니요. 아까 그 밭갈이 문제랑 비슷하네, 문학에서. 그 마음의 밭이 없어진다. 없어지는 건 아니었잖아. 황폐해지는 거지. 멈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과 개발을 통해 취미를 얻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취미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였지. 올바른 미적 판단을 하게 해준다는 거지. 취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아니네요. 2번이네. 맞아? 맞죠? 요거 문제 괜찮네요. 얘랑 아까 그 밭갈이랑 비슷하다. 문학의 수필. 그 다음에 기니는 취미. 이것도 기억만 해보자. 취미는 미를 객관적으로 감지해? 당연히 내 주관이잖아. 내 본능대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객관이야? 미를 감지하는 독립적 능력. 맞죠? 독립적 능력? 아까 이거 독립적인 내감이라고 그랬으니까. 기획은 주체가 대상의 특성을 판단한 결과. 이것도 맞는 얘기 같고. 초월적인 존재가 부여하는 특성. 신이 다 준 거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즉각, 다 맞네. 2, 3, 4 다 맞는 것 같네요. 이거는 니은까지 봐야겠네. 자, 자, 존 듀이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자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유기체로 보았다. 그래서 경험의 주체인 인간은 환경과 같은 경험의 대상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또 나데이 법빈의 대상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경험을 생성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뭐 하는 애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고요.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랍니다. 인간은 자연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연결되어 있는데 뭐 하면서 이 연결 과정이 어떤 경험을 한다? 우리가 자연에 뭐 하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하고 또 자연을 인간에게 뭐 하기도 한다? 적응시키기도 한다. 적응하기도 하고 적응시키기도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이라는 걸 하는 게 인간이라. 듀이는 어떤 경험의 시작부터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이루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했대. 하나의 경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 목적까지 이루어지는 게 하나의 경험이랍니다. 듀이는 이렇게 경험을 이루는 각 행위가, 경험이라는 게 이거라 그랬어?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경험이 완결되면 하나로 통합된 단일체가 된다. 하나의 경험이 단일체가 될 수 있는 거는 질성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하나의 경험을 하면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되는 게 하나의 경험이래. 맞죠? 두 번째. 각 행위가 서로 긴밀히 연결돼서 경험이 완결되면 하나로 통합된 단일체가 되고, 하나의 경험이 단일체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건 단일체가 되고, 이게 단일체인 이유는 질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질성이란 경험 주체가 어떤 경험 상황에서 직접 포착하는 것으로, 아까 얘랑 좀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 드네. 취미랑 경험 상황만이 가진 고유하며 독특한 성질을 의미한다. 가령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자신이 포착한 식사의 지배적인 특징이 풍성함이라면 풍성함이 식사의 질성이 된다. 만약 다른 구성원에게는 우아함이 지배적인 특징이었다면 우아함이 식사의 질성이 된다. 뭐 그냥 예를 보니까 좀 쉬운 것 같네. 질성이라는 건 사람이 느끼는 뭐래? 지배적인 특징.
자신이 포착한 지배적인 특징이래. 자, 이 경험이 하나의 경험으로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거는 이 경험이 같은 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 질성이란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포착한 지배적인 특징이래요. 이와 같이 질성은 경험 주체가 경험 대상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에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주체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이 질성이라는 거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경험이라도 같은 경험이지만 뭐는 다를 수 있다? 주체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뭐가? 질성이 주체마다 다를 수 있다. 아까 그랬잖아. 누구는 풍성함인데 누구는 우아함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 질성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제 예술이 나오네. 예술도 하나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한다. 그는 창작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자, 예술을 창작하는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창작자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감상자로서의 관점을 지녀야 한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단하며 의도한 목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하나의 경험이라 그랬잖아. 그죠? 예술도 하나의 경험으로 본다면 자기가 의도한 목적으로 끝까지 가는지를 어떻게 내가 감상을 통해서 판단하고 끊임없이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뒤에는 창작자가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감상자에게 어떠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에 더 주목해야 된다.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그죠? 이거 아니라는 거야. 어떠한 경험을 갖게 될지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경험을 중시해야 된다. 자, 이번엔 경험을 예술로까지 끌고 왔어. 그럼 예술 창작자가 예술을 만드는 것도 경험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예술을 하는 사람이 이거를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뭘 해야 된다? 감상자로서의 관점을 가져야 한대. 그래서 자기가 의도한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감상자의 관점에서 계속 평가, 맞죠? 판단하고 결정, 계속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켜보라는 거네. 창작자는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얼마나 더 정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어떤 경험을 누가? 감상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에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예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자, 한편 주인은 이번엔 누구의 입장에서도 감상자의 미적 경험에서 감상행위가 또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이번에 저거는 창작자의 얘기였잖아. 이거는 지금 창작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였고, 이번에는 감상자 입장에서 미적 경험이 감상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창작자가 작품을 실제로 만든 행위에 견줄 만한 자기만의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 창작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감상자도 연습이나 수련을 통해 길러진 자신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습이나 수련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뒤의 관점에서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대면하는 감상자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연히 고정되어 있지 않겠죠. 감상하는 애가 어떻게 감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추상적인 얘기라서 경험이 뭐 하나의 경험이 예술이 하나의 경험이 된다는 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지는 않아. 맞죠? 예술이 하나의 경험이 된다는 게 사실 와닿지는 않는데 그냥 여기서도 내가 그랬잖아. 우리는 결국 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지 철학을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텍스트로 이해했을 때는 이거 만드는 사람, 예술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의 입장이 돼서 감상자의 입장이 돼서 계속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경험으로 만드는 거고 감상자의 입장에서는 역시 창조자가 맞냐? 창작자의 입장이 돼서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서 감상을 해야 된다. 뭐 요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경험이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이 모두에게 맞는 온도를 찾기가 힘드네. 패딩 입고 다녀, 패딩. 알겠지? 항상. 아니면 내가 패딩 좀 이렇게 갖다 놓을까? 네. 그래야겠다. 나도 남유넌 굿즈 만들어가지고 그 패딩 만들어야겠다. 좋다고? 입고 다닐게요. 왜 얼굴 좋아? 강민철 우산 갖고 다니더라고 저기 우리 실장님이. 강민철 우산 이렇게 나도 그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 달라 그랬는데 국어 강사가 강민철 우산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이고 반은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저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경험을 진짜 내가 완전히 아까 눈하고 비슷해. 눈이 막 빛이 들어가는 원리를 우리가 막 100% 이해하는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내가 막 100%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16번은 그럼 됐죠? 5번밖에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17번 3번 듀이는 경험의 주체인 인간을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체. 이건 그대로네요 문장 맞죠? 듀이는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지 못하면 경험이 아니라고 하겠죠. 이 사람이 완결돼야지만 하나의 경험이라 했으니까. 듀이는 기술적 정교함만으로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의 경험으로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9번 아까 2, 3, 4, 5 다 맞는 것 같다 그랬잖아. 니은은 경험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난다. 상호작용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찾아가면 상호작용이라고 그냥 그대로 써있어요. 그대로 써있다. 니은은 경험 대상이 주체의 특성을 만들어낸 결과이다. 니은이 질성이었잖아. 질성은 대상이 주체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질성은 경험 주체의 경험이 의도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수단이다. 왜 아니야? 말은 다 그럴듯하다, 그지? 의도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 이거는 이것도 어디선가 본 듯한 글인데, 그지? 이게 그럴듯한 답이 다 이런 거야. 그래서 있었던 거 이렇게 단어를 막 이렇게 가져오는 거거든. 질성은 경험 주체의 경험이 의도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수단이다. 그럼 의도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거는 그런 게 있나? 교육과 개발은 이거 취미가 올바른 감상을 하기 위한 거였고 의도한 목적에서 거기 있네. 듀이가 의도한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랬어? 아니 뭘 함으로써? 이거 감상자로서의 관점으로 계속 판단하고 뭐 그거 함으로써 의도한 목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 내용이 와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둘 다 이것도 있는 내용이라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요거는 이제 감상자의 측면. 요 얘기랑 연결해야 되는 것 같고 이해는 미적 대상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창작하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것도 보면 아는 거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보기 문제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라파엘로는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창작했답니다.
그는 책을 들고 탐구하는 모습, 토론에 열중하는 모습 등 실존했던 철학자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릴 때마다 이 묘사가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가를 계속 고려하면서 창작했대. 그럼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매칭시켜야 돼요. 창작자가 작품을 창작하면서 계속 뭐를 생각한 거야? 적합한지. 어, 상자의 관. 그치. 뭐에 맞춰야 돼? 원래 최초에 가지고 있는 게 뭐여야 돼?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뭐가 달성이 돼야 된다 그랬어? 질성. 망했다.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뭐에 맞춰서 만들어야 돼? 그래, 목적이잖아. 의도된 목적이라 그랬잖아. 의도된 목적. 그러니까 의도된 목적이 뭐야?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게 의도적 목적이었고 그 의도적 목적을 계속 생각하면서 창작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경험으로서 얘는 지금 작품 창작을 잘하고 있는 거야. 또한 건축물과 인물들을 완벽한 대칭과 비례에 따라 균형 있게 구성했대. 이거는 뭐와 매칭시켜야 돼? 우주에 그쵸? 이거죠, 이거. 지금 가, 나 둘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감상자가 공간의 깊이와 현실감을 느끼도록 원근법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했어, 지금. 감상자로서의 관점도 생각을 한 거잖아. 이 작품을 감상한 사람들은 원근법을 통해 실제 그 공간에 있는 듯한 현실감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한편 그림 속의 일부 인물들은 분명하게 식별이 안 되어 인물들의 정체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거는 아마 뭐와 관련된 걸까? 뭐 이거겠죠? 주체마다 다를 수 있다. 맞죠? 감상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네. 이게 아니고 지금 원래 여기다. 그죠? 감상자마다 감상이 다를 수 있다가 마지막에 나왔잖아. 맞지? 그게 여기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러면 선택지 매칭시키면 되겠죠? 자, 샤프츠베리는 대칭과 비례에 따라 건축물과 인물을 균형 있게 배치한 A의 형식적 구성이 우주의 속성을 드러내서 아름답다. 맞아요. 라파엘로 A가 원근법을 사용해 감상자에게 현실감이 느껴지도록 의도했다는 점에서 창작자가 감상자를 고려한 하나의 경험으로서 창작 행위를 한 거다. 라파엘로가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적합한지 고려하며 A의 각 인물을 그려나간 건 창작자 스스로 감상자로서의 관점에서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했다.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고 샤프츠베리는 A를 자신이 생각하는 미의 위계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보고 맞니? 얘는 대상물 자체는 제일 낮은 거라 그랬으니까. 뒤에 있는 A를 감상자에 의해 그 작품의 의미가 재창조될 수 있는 대상이다. 이건 너무 아름다운 얘기. A의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에 대해 샤프츠베리는 취미가 왜곡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고 뒤에는 감상자만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연습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앞에는 맞니 그러면? 네. 요거는 맞는 거야? 네. 그쵸? 얘는 제대로 교육받으면 다양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 맞죠? 미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근데 얘 같은 애는 아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따라서 뒤의 관점에서는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대면하는 사람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틀렸다라고 가야겠네. 됐습니까? 됐죠? 지문을 여러 번 일단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선택지가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 하나씩 다 꼼꼼하게 보시면 좋고요. 해설지 그냥 옆에 펴놓고 보시면 돼요. 내신 공부할 때는. 알겠지? 해설지 펴놓고 이게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 보라고. 알겠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